VBN 제약바이오의 본파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약바이오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미국 대선 이후 더욱 본격적으로 급등할 승부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스윙맨 구독자 여러분들, 스윙맨입니다. 저희 스윙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림으로써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취할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간다거나 급등하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물려있던 종목도 상한가, 연상, 점상까지 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시장 어느정도 바닥을 잡고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이 반등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뿐만 아니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반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죠. 거래대금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그만큼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투심을 누르고 있었던 불확실성들, 현재 첫 번째 이제 대선, 그리고 두 번째 대주주이죠. 지금 대주주 같은 경우는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눌렀었던, 매물이 출회됐었던 이유는 3억 원으로 요건을 강화하게 될 경우 연말에 폭탄 매물이 나올 것이다, 불확실성이 반영이 됐지만 지금 결정됐습니다. 10억 원으로 기준 유지하겠다. 개인별이 아니라 가족 합산으로. 무슨 말이냐? 결론은 지금 기준 그대로 2년 동안 유예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다시 3억 원 요거 강화하는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대선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죠. 근데 이게 4년 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4년 전 같은 경우는 힐러리와 트럼프 대선 당시에는 그때는 막 코스닥이 장중에 막 5% 막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증시가 5% 빠졌다가 반등을 보이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보였어요. 그때 점심 정도에 코스닥이 막 5% 급락을 보이고 나서 다 회복해주지도 못하고 2%인가 3%의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회복을 해줬죠. 그런 만큼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지금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트럼프와 관련된, 바이든과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만큼 부분에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은 더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요한 거는 미선물 또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시간 외에 특별한 변동성 없이 마감을 해준 만큼 현재 이 상승 추세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 이상 급등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은 증권가에서 6개, 7개의 증권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코스피 예상 목표치가 지금 2700포인트, 그러니까 평균 2744포인트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지금 2850포인트까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KTB 투자증권이나 신한금융투자나 아니면 뭐 하나금융 대부분 다 2700포인트 이상 보고 있죠. 그런 만큼 시장을 굉장히, 그러니까 내년 증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2021년 증권사 코스피 전망치입니다. 이게 코스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2600포인트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런 만큼 평균 2744포인트라는 거는 다 역사적 신고가는 충분히 돌파해주겠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이요. 그런 만큼 현재 시장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해소가 돼가고 있죠. 지금은 이제 대선 이제 남았는데 결국에는 뭐 누가 됐든 간에 당선되고 불확실성 해소됩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이미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불거지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인데, 코로나 재확산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가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면 부각이 될수록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 악재
지금 뭐 독일이든 뭐 프랑스든 실제로 경제 재봉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셧다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죠. 그런 만큼 큰 악재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성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오히려 이제 누가 됐든 간에 당선되고 나면은 부양책부터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개인 소비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만큼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질 것이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 연준 의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실제로 무슨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돈을 더 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추가적인 모든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나서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필요한 행위는 아니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카드는 다 써야 된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비극을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차 부양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6차, 7차, 8차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들이 충분히 발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된 후에 정책 발표를 진행을 하면서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돈은 더 풀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시장, 그러니까 상승장을 저는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주주 불확실성 해소가 됐고 대선 불확실성도 해소가 돼가는 만큼 오히려 지금에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종목들은 더 담아가야 되는 매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상승장을 준비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담아가는 게 좋을까 하는 내용들은 추가적인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좀 꾸준히 말씀드려 왔었죠. 최근에는 이 3번의 영상을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해드렸었던 종목들이 최근에 신규 상장한 바이오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첫 번째 이오플로우, 두 번째 박셀바이오, 세 번째 피플바이오, 네 번째 앞타머사이언스, 다섯 번째 셀레믹스, 그리고 여섯 번째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오플로, 박세바이오, 피플바이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이제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장격 종목들 말고 이 후속으로 달려가는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최근 영상을 통해서 좀 강조를 해드렸죠. 앞타머사이언스, 셀레믹스 오늘 같은 경우도 고점 기준으로 한 8% 정도 급등을 보이고, 셀레믹스 같은 경우는 9% 정도의 급등을 좀 보였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꾸준히 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타머사이언스, 셀레믹스 오후장에 살짝 미끄러지는 모습들이 나와줬죠.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코바이오메드가 켜져 있네요. 이 미코바이오메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꾸준히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1.2% 상승 마감을 했는데, 차트로는 지금 캔들이 음봉 캔들로 마감을 꾸준히 좀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특별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쉬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나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옆으로 쉬어가면서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보이거니 쉬어가는 상황인 만큼 뭐 크게 신경 쓸 구간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궁금하신 게,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타머사이언스와 셀레믹스입니다. 앞타머사이언스 같은 경우 오늘 8% 정도 급등을 보이고 나서 지금 오후장에 살짝 좀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대금도 증가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어느 정도 뭐 수급이 이탈은 했겠지만 전부 이탈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조정을 보였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오전장에 이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상승 흐름들, 점심에도 거래량 발생하면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후장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면서 여기 한번 이제 밀렸고요. 그런 만큼 여기서 수급이 이탈이 다 진행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저점 부근이죠.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고점은 아닙니다. 고점 뭐 예를 들어서 32,000원 이상에서 이런 이제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추세적으로 꺾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점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거는 아직 안 죽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셀레믹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꾸준히 거래량 발생하면서 수급의 영수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추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현재 오늘도
일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좀 발생하는 음봉 캔들이 나와주면서 수급이 이탈했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봉을 보시면은 오전장에 오늘의 일봉 거래량이 오전장에 다 나온 겁니다. 거의 다 오전장에 거의 다 나오면서 상승에 대한 이 수급들이 들어왔고 유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발생하면서 오후장에 밀리는 모습들이 나와줬지만 우려할 만한 거래량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발생되는, 뭐 예를 들면 4만원 이상에서 뭐 거래량이 발생되는 음봉이 나와준 것이 아니라 지금 저점 부근입니다. 이것도 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셀레믹스, 앞타머 사이언스 아직 죽지 않았고 이제 저는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연말 연초 분위기 가장 좋습니다. 연말에는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연초에는 주요 학회들이 이제 꾸준히 또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1월에는 JP모건 컨퍼런스가 잡혀져 있고, 뭐 4월에는 암학회 관련해서, 뭐 6월에는 임상중형학회 관련해서 중요한 학회 일정들이 잡혀져 있는 만큼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갈 때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학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그 섹터 자체가 전반적인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는 만큼, 그거를 저는 지금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를 최근 신규 상장한 바이오 종목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셀레믹스, 앞타머 사이언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만큼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거래량은 더 줄어들 겁니다. 네, 오늘보다 내일 거래량은 더 줄어들 거고요. 내일보다 내일 모레 거래량은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밀릴 경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도 이 세 종목 추가적으로 관심 갖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더 말씀드릴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11월 3일 대선 이슈로 인해서 이게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이슈가 조금 묻혔습니다. 근데 이 대선 이후에 가장 가까운 일정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중국 광군제 쪽으로 지금 시선들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맥스, 그리고 두 번째 세화 PNC, 뭐 세 번째 이츠한불, 뭐 네 번째 뭐 코리아나, 다섯 번째 넥스트 아이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세화PS, 이치한불, 코리아나, 넥스트 아이를 봤을 때,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 악재가 좀 나와졌죠. 그러니까 미국 코스맥스 법인이 제조시설에서 세균이 검출이 되면서 미국 FDA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밀렸고, 지금 이 대장이 어떻게 보면 이치한불이나 코리아나 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세화PN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세화PN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급이 죽었다, 이탈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수급이 이탈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뭐 거래량 없이 좀 조정을 보이고 단기 바닥 잡고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화장품 섹터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니까 세화PNC 같은 경우도 화장품 섹터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세화PNC 앞전에 수급이 존재하는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치한불,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갔죠. 이치한불 같은 경우는 오늘 5.6% 정도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꾸준히 거래량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면서 이 수급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31,000원 의미 있는 매물대는 아닙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강한 매물대는 아니고요. 심리적인 이제 저항선이 되는데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를 하냐, 31,000원짜리를 얼마나 강한 수급을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냐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강한 상승, 뭐 20%, 25%, 뭐 많게는 정말 강하게는 상한가까지도 정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앞전에 수급이 존재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츠한불 뿐만 아니라 오늘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거의 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마감을 했습니다.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 거래량 또한도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일 때 이츠한불과 좀 같이 움직이는 종목으로 코리아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츠한불과 코리아나가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대장 역할을 좀 할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인 종목들 또한도 코리아나, 이치한불,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넥스타이 같은 경우는 그때 아쉽게
매수가를 주지 않고 급등이 이때 나와버렸죠. 나와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매수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세화 PNC인데, 넥스타이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추세를 잘 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이렇다 할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방에 대한 신뢰도를 강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차트를 조금만 펼쳐보면은 이제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지금 바닥 돌파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화장품 관련해서는 대장은 이츠한불과 코리아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일정이 존재하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게 광군제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다음주 수요일입니다. 다음주 수요일 중국 광군제 일정이 존재하는 만큼 이츠한불과 코리아나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최근 신규 상장한 바이오 관련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 관련 주들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노려볼 만한 종목들은 화장품과 최근 신규 상장한 바이오 관련주, 이 세 종목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